중국 명인들의 공부법은 뭐 동양식 공부법이 뭐 별다를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은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항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항우가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유방과 더불어 천하를 놓고 싸우다가 9대1 정도의 전력차가 났거든요. 좀 우리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그 우세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유방한테 역전패를 합니다. 과연 항우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은 인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항우의 실패를 얘기할 때 남들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니까 항우의 젊은 날 재미난 일화 가운데 하나 공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숙부가 공부를 가르쳤더니 뭐든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야. 사마천이 왜 항우의 일대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 공부 이야기를 왜 앞부분에다가 살짝 끼워놨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결과, 항우의 실패의 원인 가운데 공부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 몇몇 사람들 공부를 쭉 봤더니 옛날 사람들 공부하는 게 대단히 다양하고 오늘날 현대인으로서도 배워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는 잘 아시는 송나라 때 이제 그 주작, 이 유가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맨날 우리는 사서삼경 하면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외우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자도 그렇고 육구연도 그렇고 양명하게 왕양명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의심하라. 의문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공통된 공부법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좀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의문 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바로 그 의문에서 비롯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여러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다들 공통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의심하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점이고, 또 하나 재미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제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흥미로운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오래 살았더라. 장수했습니다. 재밌게도 그런 또 뜻밖의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중국 명인들의 공부법을 한번 몇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시황의 공부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광고 한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네. 대한항공이 정주라고 하는 곳에 직항로를 취항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 그 다음에 문화유적들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모두 6편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인 서안에 있는 진시황 병마용갱을 광고로 주제로 삼아가지고 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무상강 무상약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비자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강국 없고 영원한 약국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왈, 구창치양 우창러라고 해서 멋지게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도 읽어주고 한자로도 써주고 한글로 써줬는데 번역을 안 해줘가지고요.
광고 상술이죠. 그죠? 예, 효과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시황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오류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폭군. 그죠? 예. 진시황은 폭군이라 알고 있어. 그리고 진시황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면은 분서객류.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굉장히 싸납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부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낙인이 찍히면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진시황이 그런 낙인을 그죠? 찍혀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유교 탓입니다. 진시황이 분서객류한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를 탄압한 거는 틀림없는데 분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객류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한 300명 가까운 사람을 생매장에서 파묻어 죽이긴 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에게 사기친 놈들이 많아요. 진시황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까 약물 중독. 그러니까 진시황한테 뻑하면은 불로장생이니 뭐 신선이니 이렇게 광고하거나 또는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사야. 그러니까 이 방사들이 맨날 진시황한테 돈을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어디 저 바닷가 나가가지고 삼신산 찾아가서 신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때마다 진시황이 속은 거예요. 자기 몸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방사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생매장 시켜서 죽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교학자들이 유가들이 일부 포함이 됐어.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한나라 무제 때 유가가 유교 그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이 되면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 시대하고 제일 가까운 인물로 진시황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사상 탄압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뽐보기를 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도장을 세게 찍어 놓으니까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진시황 하면 그냥 분서객류고 폭군의 대명사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바뀌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엉뚱하게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는 진시황이 가장 억울한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시황은 사마천 사기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진나라라고 하는 왕조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진시황은 따로 떼가지고 진시황 봉기라고 하는 봉기를 만들어서 진시황 일대기를 전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진시황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 봉기는. 그 진시황 봉기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겹겹이 쌓여온 오해의 먼지를 좀 털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진시황의 여성관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행실이 굉장히 나쁜 어머니를 뒀어요. 그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는 바람에 문 남성들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남성들과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 13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진시황은. 근데 생모가 궁궐에서 가장 어른인 생모가 그렇게 난잡하게 사생활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진시황 입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록을 살펴봤더니 죽을 때까지 진시황이 정식으로 황후를 두지 않았어요. 이것도 재미난 사실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더더군다나 진시황은.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있고 그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여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적 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사람, 장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3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진시황을 남겨두고 외국에서 조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자기 나라 진나라로 가버립니다. 여불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게 9살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똥오줌 가릴 만한 나이 때
아버지가 없이 살았죠. 9살 때까지. 해수로 한 7년 가까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또 부적절한 남자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9살 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정상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13살 때 아버지가 죽어. 그리고 13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바이올로지컬 파더인 여부리가 다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진시황은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가 22살 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청소년 유년기의 진시황,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진시황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즉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격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컴플렉스가 사실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성공한 사람 보면은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 이후에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문제죠. 여기에 이제 교육이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셀프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경과 후천적 교육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13살의 나이로 지전이 되다 보니까 13살 때까지, 그리고 최고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22살 때까지 이런 단계별로 진시황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시황한테서 재미나고 그 다음에 흥분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컴플렉스, 파더 컴플렉스, 마더 컴플렉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 왜? 3번의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또 진시황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이런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자,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까지 뭐하고 살았을까가 제일 제 관심사였어요. 그 다음 13살이 되고 난 다음에 22살 때까지, 10년 일 때까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제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모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3살에서 9살 때까지 진시황은 뭐하고 살았을까가 가장 저한테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저는 책을 읽고 살았다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 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기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전부 다 주간이나 목간에서 몇 간으로 된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올로지컬 파더인 여부리라는 사람이 장사꾼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부리하고 생모하고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원래 여부리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생모가. 그리고는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여부리의 첩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날 주시오 해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임신 상태에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자기의 법적 아버지인 장량왕이 기욱한 상태에서 7년 가까이 여부리하고 생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13살에 실제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생모가, 과부가 된 생모가 자기 침실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부리야. 이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라나는 애를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긴, 요즘 같으면 게임기 사주면 되지만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부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부리는 왜 그러면은 진시황인 법적 아버지한테 투자를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구하기 귀한 힘든 책을 사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13살 때부터 22살 때까지는 뭐였을까? 혼자 있는 동.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길러진 독서가 진시황한테는 유일한 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 책들을 읽으면서 진시황이 필이 꽂힌 게 어디냐면 법과 사상이에요. 한비자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비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시황의 공부는. 진시황 무덤입니다. 예.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진시황 릉 백마연경도? 언제 갔다 오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예,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꼭대기까지 계단 밟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정상까지. 지금은 아예 못 올라갑니다.
진시황 무덤 내부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 진시황 무덤 내부에 대한 기록도 사마천 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병마용갱입니다. 병마용갱은 진시황 무덤이 아닙니다. 진시황 무덤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진시황의 사후 군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진시황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진시황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제 추정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한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 본기를 읽어보면은 진시황이 한비자가 쓴 문장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비자의 문장 몇 편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고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죽어도 여한이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부를 덜한 사람이면 한비자 책이 뭐 쉬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단 말이죠. 그래서 한비자의 사상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이전의 독서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감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대목, 진시황의 감탄사 그 대목에 주목을 해서 진시황의 생애를 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그런,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의 10년 가까이 이 시절에 진시황이 뭐라고 살았을까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유추해낸 결과, 진시황이 상당히 공부가 깊은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재미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시황은 워커홀릭입니다. 일중독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검토해야 될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놓고, 그 당시에는 양을 지금처럼 몇 권 권으로 계산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간이나 목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게로 달아야 돼요. 그러면 대개 그 무게 단위에 따라 가지고 몇 글자가 적혀 있는지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검토해야 될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놓고 다 검토하지 못하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원래 진나라 땅보다 6배 이상 넓어진 통일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얼마나 많은 보고서와 문서를 검토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죠. 이 역시 진시황이 기초 공부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공부가 결과적으로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룩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통일제국에 대한 다양한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진시황의 공부가. 그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최초의 중국 통일제국인 진나라의 통일정책, 화폐 통일,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통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표준협회의 시조입니다. 진시황이. 이 바퀴 크기, 수레바퀴와 수레바퀴 사이의 폭의 길이도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레에 들어가는 모든 나사들, 부품들도 규격을 통일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 되면 다른 나라 가서도 똑같은 규격의 부품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를 뭘로 나눕니까? 군현으로 나누죠. 군현제가 나옵니다. 누구 머리에서? 진시황 머리에서요. 그 군현제가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2000년 동안 동양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지금 현이 남아있고 우리는 지금 군이 남아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진시황의 공부에서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시황이 책을 읽고 다양한 책들을 독서를 통해 가지고 뭘 했을까? 장차 내가 천하의 주인이 돼 가지고 권력자가 돼 가지고 천하를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 상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그거는 뭐 마땅한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 바탕이,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이 3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약 20년 동안 진시황이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가지고 결합이 돼 가지고 나온 것이 통일제국을 만드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진시황의 공부가 없었더라면 중국사 최초의 통일제국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오해들이 좀 풀리셨죠? 예, 진시황, 그래서 사기 진시황 본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난 걸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고전을 정의하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안 본 책이다. 뭐 그렇게 냉소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는 고전은 이렇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책이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2000년 전의 책을 읽으면 새롭게 보인다. 아무리 낡은 고전이라도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세와 의문 품기를 요구하는 것이 고전에 대한 읽기. 그래서 공자님 뭐라 그랬습니까? 온고이지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이 정확합니다. 옛것을 잘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